부모님을 참 잘 따르고 동생을 먼저 챙기던 아이, 굉장히 밝고 씩씩하던 아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 그 아이는 좋아하던 자전거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의 마음,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었을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낮이면 주유소에서 밤이면 대리운전기사를 하며 열심히 살던 아버지는 낫일을 그만두고 딸의 실종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고, 어머니도 누군가의 연락이 오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며 답답한 마음에 심지어 역술인까지 찾아 굿도 버리며 딸을 애타게 찾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소식조차 알 수 없이 흘러버린 시간이 17년. 과연 그 아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분명 약간의 기억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2004년 9월 19일 그날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을 찾으려 합니다. 토요 사건 팩트, 우정선 양 실종 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 미발견자 포함 실종자가 여러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1년 2월 19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사라진 아이들은 총 152명, 1년 이상의 장기 실종 아동들은 총 839명,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실종자의 경우는 621명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종 초기에 찾지 못하면 안 된다. 그걸 골든타임이라 부르며 48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죠. 참 이상합니다. 2020년에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사라졌다. 과학수사의 발전, 그리고 촘촘한 사회적 감시 체계에도 불구하고 왜 실종된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실종이란 그 범주가 매우 넓게 펼쳐집니다. 보통 성인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모르는 장소에 가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더라도 언제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특히 범죄와 관련된 실종의 경우에는 금전적 목적, 아이를 갖지 못해 납치하는 목적, 인신매매, 성범죄, 이런 목적 등 다양한 목적의 범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처럼 CCTV 및 블랙박스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특히나 장기 실종 아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꼭 아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죠. 벌써 17년 장기 실종 사건인 우정선 양 사건도 어떤 범행의 목적으로 사라진 건지 우린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공유 그리고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의 발생, 바로 그날입니다. 2004년 9월 19일 일요일, 경기도 광주시 역동의 동양파크빌 111동 1층 주차장입니다. 이 공터에선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던 우정선 양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던 부모님은, 그리고 5살 우정선 양은 동생 예원 양과 함께 순대국밥집을 하는 큰어머니의 가게로 가 어머니를 기다리며 식당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늘 많은 손님으로 늘 분주해 큰어머니는 우정선 양을 마지막으로 본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낮 12시 40분경 어떤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 닦아줘야 돼 라고 얘기하며 우양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휴지를 갖고 나간 모습,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죠. 밤이 되고 식당이 끝난 이후에 우양을 찾아봤지만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라진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 이 내용으로는 그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분명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있었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함께 다시 지형적인 걸 보겠습니다. 이곳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이 뚫려 있는 장소입니다. 자전거를 타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면 이런 모습, 시장처럼 보이는 곳, 마트가 큰 게 존재하는 공간도 함께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목격자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평일이었다면 분명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목격자가 초창기에 많이 확인됐습니다.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봤다, 어떤 50대 남성과 있었다, 아니면 어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 이런 식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받은 제보, 그건 총 3가지로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첫째, 실종 당일 오후 1시 15분 역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알 수 없는 50대 남성과 우양이 있었다라는 걸 목격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나 두 번째 목격담이 있었는데 저녁 8시 자동차로는 20분 거리에 있는 한 음식점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우양을 보았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후인 9월 20일 혹은 23일 오후 7시입니다. 과자 봉투를 들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행색이 되게 초라한 우양은요, 초월읍 늑현리에서 보았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30대 남자가 같이 있었다라는 제보였죠. 우린 여기서 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목격담이 총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경찰 수사에서 이 3가지를 주목했다라고 외부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조건 맞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3가지가 이어지는 동선이다라고 보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날 1시 몇 분에는 여기 있었구나, 7시간 뒤에는 여기 있었구나, 그 다음엔 여기 다른 데 있었구나, 이런 식이 아니라 각각 따로일 수도 있고요. 셋 다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 혹은 둘이 정말 우양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해서 목격 증언이 모두 맞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목격의 증언에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보여지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양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자전거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전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 자전거는 어디선가 확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자전거가 없는 우양은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외부에 바깥 며칠이 지나서도 우양이 그냥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다. 초라한 행색이었다. 납치범은 어떤 의도로요, 납치를 한 아이를 숨겨야 되는 상황,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적인 수사가 들어갔는데 아이를 밖에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구점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 걸어서 갔거나 대중교통 같은 걸로 아이를 납치했다면 많은 목격자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특히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갔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한 목격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주 놀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날짜를 혼동한 목격담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래 비슷한 아이들, 특히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노는 아이들과 혼동한 케이스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라진 건 우양만이 아닙니다.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자전거가 근처에서 발견됐다면 아이만 데리고 휙 사라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일 수가 있을까요? 첫째, 범인은 이 동네 근처에 어디선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양의 자전거를 그 안에다 숨겼을 가능성,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그 가능성도 있지요. 또 하나, 이동수단이 존재했다. 자동차 같은 것, 화물트럭 같은 거에 아예 실어서 다른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누군가와 이동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
뭐 예를 들면 부모와 같이 이동하는 사람 모습이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혼자 쪼르르 가는 모습에 대해서 티가 나게 보지 않았던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해 본다면 범인은 자신만의 차량이 있거나 이 집 근처에 살아야지만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당시의 수사 자료에 있었던 내용들, 지리적인 부분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소를 보면 그래도 2004년 마트도 있고 상가들도 있었으니까 CCTV 같은 게 되게 있지 않았을까? 네, CCTV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구역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외부 구역들, 이런 장소에도 곳곳에 있는 곳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뭔가 이동하는 인구들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드실 테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이곳은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곳으로요, 빈집이 있던 곳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색은 이 근처에 있었던 맨홀, 하수구, 산악지형 모두까지 수색을 합니다. 혹시 모를 다른 문제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의 흔적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가 남겼던 힌트들. 낮에 갑자기 들어와서 어떤 아저씨가 울어서 휴지를 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휴지를 가져나갔다는 우양의 마지막 모습. 이 내용의 수사 결과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그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막걸리를 마셨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막걸리를 마시던 한 남성이 눈 쪽에 막걸리가 튀었고 그걸 본 우양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착각해 휴지를 갖고 나갔다라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우양 근처에 사람들이 있었다, 술을 드시는 분들이 존재했다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는 생각보다 배려심이 많았던 아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주 봤던 아저씨들, 동네에 있던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큰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쫓아가면 안 되지만 아는 사람이 범주가 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식당에 자주 왔던 단골들이건, 식당에서 앞에서 왔다 갔다 했던 아저씨들이건, 아주머니들이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분명 아이는 배려심이 있던 아이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당시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라는 문제죠. 실종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바로 수색이 들어갑니다. 600명의 경찰이 동원돼 10여 차례를 걸쳐 수색을 했죠. 당시 수배 전단지만 해도 거의 14,000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근처에 있는 초월, 광주 시내, 역동 부근 집중적으로 탐문 수사를 하며 계속적으로 수색했지만 어디에도 흔적이 나오지 않았지요. 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버스, 중앙로, 그 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CCTV까지 입수를 해 당시에 판독 작업을 했지만 아이의 흔적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버스와 중앙로에서도 아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경우의 수는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가 됩니다. 이 길 근처에서 자동차로 아이가 사라졌거나 그게 아니면 범인은 이 근처에 살 확률이 높은 겁니다. 당시에 아이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키는 125cm에 몸무게는 20kg, 굉장히 작고 가벼운 상태였죠. 그리고 둥근 얼굴이었고 단발머리였습니다. 실종 당시에 흰색 계통의 민소매 티셔츠와 흰색 바탕에 물방울 무늬의 바지를 입던 것으로 확인되고,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두발 자전거, 그리고 앞에는 노란 바구니가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에는 앞니에 있는 아랫니가 하나 빠진 상황이었고요. 발은 평발이다 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조그만 아이가 탔던 자전거, 굉장히 작은 자전거일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웬만한 자동차의 트렁크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중에 밝혀집니다. 재수사가 드러나고 나서 큰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 아이는 그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었다면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누구를 따라갔을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사줄게, 어느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슈퍼 방향이든 중앙로 방향이든 어디선가 CCTV에서 목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엄마한테 가자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떤 차에 탑승한 거 아니냐, 어느 집 CCTV가 없는 방향으로 따라간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명 아이는 그날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면 그때 당시 상황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양과 관련된 사건, 이런 어린아이를 납치한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했다라고 하기엔 우양은 나이가 이미 많았습니다. 한국 나이로 6세, 만 5세의 나이였고 자신의 집, 자신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아이가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의 밑에서 큰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문제를 꼈던 거죠. 저희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입니다. 아니야, 그날을 어떻게 기억해? 2004년 9월 19일 일요일이라는 게 그냥 보통 날하고 똑같은데. 아니요, 이날 목격자는 분명 많았을 겁니다. 이날 경기도 광중시 청석공원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오전부터 열렸고 마라톤 대회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끝났습니다. 분명 사람들의 인파 어디선가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거나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나는 특정한 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마라톤 대회? 그날은 기억해. 이런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사건에 대해서는 용의자가 과연 존재하지 않았었을까요? 실제 실종 이후에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는 없었습니다. 분명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아이를 금전적인 목적 때문에 납치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신이 키우려고 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만약 이것도 배제하면 다른 범죄의 목적으로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탐문수사 결과 용의선상에 올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나이 50세, 이름 박모씨. 많은 목격자들이 그 남자를 지목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종된 그날 우양이 그 남성 박모씨와 함께 있었다라는 걸 본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모씨 같은 경우에는요, 우양과 좀 아는 사이, 즉 면식관계였습니다. 평상시에 매일 막걸리를 마시면서 밖에 나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우양을 보면 과자를 사주기도 했고 과자를 주기도 했고 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와 비슷합니다. 주변에 확인도 되지 않고 근처에 사는 사람이거나 차량이 있는 사람으로 좁혀봤는데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거죠. 신원 조회를 해본 결과 박 씨는 전과 7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고 그는 그냥 그날 보기만 했지 그 이후에는 따로 없었다, 나도 모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가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분명 정황상 박 씨가 의심이 많이 된다는 건 당시 수사를 하셨던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증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아이러니하죠. 집 안에서 그랬다면 거기서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근처에 수색을 해봤지만 아예 흔적이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즉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죠. 저희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4년 9월 19일 17년 전 그날 마라톤 대회가 있었던 경기도 광중시 청석공원 인근 바로 역동 D파크빌 111동 라인에서 흰색 계통 민소매 티셔츠를 입었고 흰색 바탕에 물방울 무늬의 바지를 입고 있던 우양, 노란 바구니가 달린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를 기억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또 하나, 당시 같이 있었다 라고 기억을 하는 박 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뒷이야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보들이 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근처에 사셨던 분들도 지리적인 특징을 알고 계실 거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엔 되게 여기가 개발이 덜 됐던, 개발하고 있던 곳이어서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부모님께 아니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뭐 그 전날 아니면 그날 아침부터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기에 왔던 주변 사람들,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같이 왔던 사람들, 밥을 먹기 왔던 사람들, 뭐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그날 어차피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기 때문에 손님이 그날 매우 많았다고 하거든요. 일요일 그날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보셨던 분들, 그 순대국밥집 거기서 보셨던 분들까지 해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기억이 남았을 확률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이야기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쪽에서 좀 저희도 이제 지리 쪽에 계셨던 분들, 이쪽에 사셨던 분들에게도 얘기를 들었던 거는, 당시에 이곳이 좀 개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외국인 관련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물론 대부분 이런 실종 사건이 많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 어떤 지역에 대해서 CCTV가 많이 없고 좀 개발되거나 좀 다른 쪽 지역에 있다 보면은 대부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외국인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런 지역들도 같이 얘기도 해서 저희도 그 내용 전달을 받았는데, 이 아동 실종 사건이 참 위험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면식 비면식에 대한 범주를 나누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모르는 사람 쫓아가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교육은 받지만 그걸 그대로 지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애는 그거 알아서 모르는 사람 안 쫓아가요 라고 해요. 근데 당연히 그렇죠. 모르는 사람 안 쫓아갈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상황이나 특정 멘트나 특정 그런 요인들, 뭐 예를 들면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때 엄마가 너 찾아 이러면 애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래 어디서든 언제든 어디로 온다,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엄마를 기다리지 않는 애한테 엄마가 너 기다려면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애한테 엄마가 너 지금 저기서 불러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애가 움직이는 범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리고 찰나에 사라진다고 해요. 되게 찰나에 사라지고 발견하기도 너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내용으로 일단 전해드렸고요. 제가 또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유튜브 분들께도 이제 염치 없지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사건 콘텐츠를 한 지가 이제 4년이 좀 넘었는데, 미스테리 사건을. 근데 4년 넘게 하면서 예전부터도 좀 고민은 했지만, 예전에는 좀 과연 나 따위가 할 수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오버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나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아우트로라고 하죠. 인트로 부분이 있고 영상 끝나면 뒤에 아우트로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이제 미제 사건, 미스테리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구독 버튼 나오는 그 아우트로라고 하는데, 아우트로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아우트로를 장기 아동 실종 있죠. 장기 아동 실종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해서 언제 며칠 어디서라고 해서 간단한 정보들과 함께 아우트로에 넣는 게,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에 참 용기를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너 뭐 하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채널이 어느덧 이제 거의 50만에 육박하는 나름대로는 중형 채널로 성장을 했고요. 그 중형 채널로 성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모르겠어요. 되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이고, 되게 진짜 나 스스로가 되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주저했고, 그리고 두 번째 요인도 있어요. 이건 다 솔직히 얘기해야 되니까. 두 번째 요인은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시청자분들이 2017년 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 시청자분들이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서 제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땐 유튜브를 제가 유튜브 수익이 없었으니까 되게 막 그렇게 되면서 성장을 하면서, 제가 2018년에 아프리카 TV에서 그랬어요. 내 2018년부터 목표는 탈 BJ다. 그러니까 별풍선이라는 거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막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좀 안정화시켜서 콘텐츠를 짤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2018년, 2019년, 2021년, 이제 21년을 들어가는 현재 시점까지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아우트로 영상을 보시면 저는 여태까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해주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방송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우트로에 보면은 추천 영상 2개가 떠요. 미제 사건 그리고 미스테리가 이렇게 뜨게 돼 있는데,
그걸로 자동 재생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시스템을 쓰지를 못해요. 제가 아우트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근데 너 그러면 그거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네, 맞아요. 그게 두 번째 고민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저는 저 혼자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도와주신 덕분에 도와주시는 분들, 편집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하는 분들도 이제 인터뷰 비용 드려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튜브 수익을 안정화시켜 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 아우트로를 깼다가 만약에 이게 수익적인 타격이 와버리면 이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에서 혹시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수 있는데 혼자 나름대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부분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하면서 아우트로에는 추천 영상을 뜨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가되, 염치불구하지만 이걸 만약에 진행할 건데 하면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정말 염치불구하지만. 첫 번째는 유튜브 자체에 있는 VIP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월 4,990원이었나? 아마 염치 없지만 그런 걸 부탁드릴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해요. 저도 원래 이런 걸 진짜 얘기하는 거 싫은데 괜찮으시면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튜브가 조만간에 영상마다 후원 시스템이 들어간대요. 뭐 환호였나? 저는 지금 아닌데 언젠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제 그게 도입될지 모르겠어요. 영상마다 그 영상이 몇천 원이었나? 그게 이제 영상에다 들어가는 그 환호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생계나 여러분의 생활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네, 염치불구하지만 도와달라는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는데, 지금 열어놓지도 않았고 저는.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하게 되면 제가 영상 공지로 그렇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더라도 물론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쁘게 보시겠죠. 나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염치불구하고 좀 저희 채널이 나름 성장을 했으니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컨텐츠 준비를 하면서 장기 실종 아동 관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2020년에도 사라진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여러분께 감히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너무 나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쁘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나쁘게 보는 것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나쁘게 봐서 댓글에 나쁜 말 달려도 여러분은 싸우지 마세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댓글로 넌 뭔데 뭐 이런 넌 뭐 하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쁘게 보실 수도 있어요. 나쁘게 보시는 것만큼 그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그 보완하는 방법으로 더 컨텐츠적인 연구를 더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 내용도 꼭 기억해 주시고 제보도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